식탁 위에 라면과 과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도 안 된 채로,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집안 어디에도 두 사람은 없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밤 11시 16분, 영국 배우 최성희 씨가 하관관 일을 마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CCTV에 잡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쫓기는 기색이나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4시간 뒤인 새벽 3시 30분, 남편 전민근 씨도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제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이후 어떤 카메라에도 다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복도식 아파트 15층. 이 건물에는 CCTV가 21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출입구, 주차장까지. 경찰이 실종 당일부터 날치 영상을 전수 확인했습니다. 나가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이 건물의 구조를 따라가 보면 사각지대가 하나 존재합니다. 엘리베이터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벽에부터 이동하고 주차장을 통과한 뒤 분리수거장 옆 외부 계단으로 빠져나가면 21개 카메라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로를 알아내려면 건물 전체 카메라의 화각을 하나하나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우연히 동선을 찾아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실종 다음날 낮 1시쯤, 남편 전민근 씨는 동업하는 후배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영업 쉬자.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족 전화도 지인의 연락도 전부 차단됐습니다.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 5월 28일 밤 11시 50분, 아내 최성희 씨가 속한 극단의 조연출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연습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연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최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참석이 어렵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극단에만 답했습니다. 5월 30일 오후 6시 20분, 이번에는 최 씨가 먼저 극단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고. 대표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하차 선언이었습니다. 극단 관계자들은 이 문자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공연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한 배우였습니다. 연기학원 강사까지 맡을 정도로 연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연 며칠 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 통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연락 순서도 이상했습니다. 조연출 문자에는 답했지만 가족에게는 침묵, 대표에게는 먼저 연락하면서도 부모에게는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실종 상태에서 누군가가 최 씨의 전화를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 혹은 최 씨가 어떤 상황 아래 직접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 어느 쪽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5월 31일 시아버지가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19의 협조를 받아 문을 강제 개방한 것이 밤 9시 50분쯤입니다. 식탁에는 라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부가 귀가할 때 입고 있던 옷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거의 똑같은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도쿄 고토구의 한 맨션, 23살 여성 회사원 A씨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CCTV에는 귀가한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나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건물 전체 150세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의 사각지대는 양쪽 외부 계단 딱 두 곳이었습니다. 한쪽은 외부 계단 출구 근처, 다른 한쪽은 계단 중간에서 자전거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실종 37일 만에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바로 옆집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주민대표로 언론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하기까지 모든 범행이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이뤄졌습니다. 시신은 이미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지문을 손상시켜 놓았고, 시간이 지나 손상된 피부에 새살이 돋아나면서 그때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들어가는 장면만 있고 나오는 장면이 없다. 건물 안에서 모든 게 끝났다. 일본 사건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모 씨입니다. 전민근 씨의 전 여자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장 씨가 먼저 결혼한 뒤에도 전민근 씨와 관계를 유지하다 이혼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인 남성과 재혼에 출국했고 현지에서 낳은 아이가 사망하자 그것도 전민근 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장 씨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결혼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실종되기 20일 전 노르웨이에 살던 장 씨가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왔지만 친정 부모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체류기간 내내 현금을 썼습니다. 찜질방에서 잤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실종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장 씨는 원래 예정했던 출국 일정보다 2주 앞당겨 노르웨이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장 씨는 전민근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실종 9개월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부와는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언론사 취재진이 노르웨이까지 찾아갔습니다. 장 씨를 어렵게 찾아냈지만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직접 편지를 써서 경찰을 통해 전달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100가지라고 했을 때 99가지는 다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딱 하나, 장 씨만 남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부의 부모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